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엄청나게 뛰어난 협상가예요. 협상가. 계속 협상해서 이겨요. 본인이 강하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네네네. 나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 해주신 말씀들을 네. 들어보면서 약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네.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단어가 두 가지 있었어요. 네네. 깜냥이라고 말씀하신 네네. 부분이랑 결핍, 네. 결핍이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혹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일단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깜냥은 결핍을 포함한 그 더 큰 개념이니까 결핍부터 얘기를 하면 결핍은 배고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으로 겪는 결핍이 있잖아요. 네. 배고픔, 졸림 네. 이런 게 결핍인데 부에 대한 결핍은 나는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결핍이 어디서 오냐 봤더니 성장 결핍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성장 결핍. 성장 결핍이라고 한다면 10세 미만에서 있었던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0세부터 한 17세 정도까지 있었던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커서는 되게 부자인데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 네네. 상황이 6명이 사는데 같이 네네. 밥이 없어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 그거를 거의 1년 정도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나는 가족들끼리 풍족하게 먹을 수 네.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네네. 이미 충분히 배부른데도 막 더 시켜요. 그 어렸을 때 네네. 결핍 때문에. 네. 이게 저는 결핍의 주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결핍이 없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면하다. 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일을 하세요. 네네. 왜냐면 부의 자유로운 영역까지 못 간 사람들이 90% 이상이니까. 네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힘들고 그쵸. 뭔가 좀 안 좋은 여건이거나 업신여김을 당한다거나 네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근데 자식들이 외면한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들은 놀러 다녀요, 술 먹고. 그거는 결핍이 없는 게 아니라 결핍을 잘 외면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네. 그런 모진 일도 감수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외면한다는 건 저는 되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핍을 1단계에서 가장 네.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네. 나의 지금 상황을 냉혹하게 보는 게 음. 결핍을 찾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배고픔에 대한 거, 네네. 내가 지금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만약에 부족한 거를 파악했으면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결핍의 중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깜냥은 조금 네. 더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깜냥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지만 그걸 대체할 단어들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요. 케파, 그릇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릇이라고 한다면 너무 운명론적인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릇은.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고, 케파라고 한다면 너무 좁은 개념인 거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에만 포인트가 맞춰진 게 케파라고 네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고의 탄력성을 네네. 위해서 좁은 개념에서 넓은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깜냥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베비투스님과 저한테 동시에 삼성에서 의뢰를 해요. 네네. 새 핸드폰에 대한 기획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매출을 확장시키고 그 매출을 확장시킨 것만큼 당신이 돈을 가져가라. 그러면 베비투스님은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이냐? 저는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이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은 네네. 삼성이 나한테 그 일을 주는 거에 대한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언제든 있어요. 먼지처럼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담을 수 있는 깜냥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세상에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아시겠지만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숨쉬듯이 늘 있어요. 네. 저한테 오는 많은 제안들도 저는 제 깜냥을 보는 거지 그 기회에 대한 달콤함을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나는 기회만 있으면 성공할 거야. 이 말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기회는 너무 많고 네. 솔직히 기회가 10번 이하로 있었던 사람은 저는 30세 정도 된 사람이 기회가 10번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거나 둔하거나 본인이 눈치가 없거나 일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은 기회가 네. 있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네. 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그냥 취직하라는 대로 취직하고 네. 그래서 뭔가 딱히 돈 벌 기회가 없었는데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일단 거짓말이죠. 일단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기회였죠. 네. 왜냐면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네. 의사, 변호사 해서 음.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건 기회 아니었나요? 내가 공부를 잘할 만한 깜냥이 아니어서 못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일단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역시나 그 기회를 외면한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회가 있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그 깜냥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셨어요?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네.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좀 이렇다니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베비투스님은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동력이 없으면,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지 않는 네네. 일이면 효율적인 사람들은 안 해요. 저는 우리 깜냥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흘러오게 됐는데 네네네. 그들한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네네. 그들은 이미 기회가 많이 있었고 네네. 그 기회를 자기가 뭘 외면했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네네. 깜냥론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네네. 결국에 내 머리가 유치원생의 사고가 있으면 어떤 수만 가지 기회도 다 놓치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네네. 모든 문제를 스스로한테 가져가려는 거에 대한 열쇠가 깜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 탓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 자꾸 남 탓하고 세상 탓을 하고 싶고 기회 탓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네. 그것부터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실패하는 분들과 그리고 앵구님처럼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사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네. 뭔가 개념을 설명하실 때 네. 예를 들어 설명해 네. 주시고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정확한 사고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 때. 스스로한테 네네. 저는 수치화해요. 수치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는 베비투스님이 좋은데 네네. 몇 정도로 좋으냐. 아. 근데 사람들은 항상 네네. 대충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군대는 자기 군대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열심히는 수치 몇 정도로 열심히 한 건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9 정도 열심히 했는데 네. 당신은 3 정도 열심히 했다면 그거는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객관적으로 돌아볼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네네. 사고의 범위도 없고 저는 그렇게 네네. 수치화하고 정확하게 생각해야 나를 돌아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측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업할 때 혹은 네네.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치하고 정확하게 사고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수치화를 안 한다면 네. 뭔가 내 감정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테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네. 웃긴 거죠. 냉혹하게 보면 다 열심히 했다 그래요. 네네. 저는 뭐 우리 엠터턴 멤버들도 다 네네.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신고받아서 몰이 없어진 것조차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건 열심히가 아니라 대충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도 못 넘어가면. 근데 이때까지 본인이 깊이 있게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은 네네. 그 정도도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뭐 유치하긴 하지만 네. 해병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공부를 되게 깊게 해봤거나 이런 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깊이 있게 해본 것까지는 다시 그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내심의 깊이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얄팍하지 않잖아요. 네네. 확실히 깊이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요 정도까지는 재밌는 정도로 하는 건 다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축구 교실까지는 다 한다는 거죠. 조기 축구회까지는 다 해요. 근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트래핑 연습을 하고 네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까지는 네네. 고통이 이제 수반돼요. 네네. 그래서 그 영역까지 들어간 사람 별로 없으니까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다 재밌어.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막 이렇게 키워드 잡고 하는 것까지는 다 재밌어. 근데 그 이상부터 한 달에 뭐 5천, 1억 거를 벌고 막 이렇게 직원을 채우고 이런 거는 고통이 수반됐는데 네네. 아,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저는 사실 사람의 의지를 믿진 않거든요. 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일반인들은 한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고통을 수반하면서 계속 그걸 진행하려면 그거를 습관의 단계까지 올라간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건 조금 깊게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자아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아가 불리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린애 모습으로 봤을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뭔가를 인내심 있고 되게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상태에서 4살, 5살인 애가 네네. 이제 졸음 참고 먹는 거 참고 네네. 본능적인 걸 바로 이렇게 어렵죠. 네, 어렵고. 근데 우리가 몸은 컸는데 다 그걸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자고 싶고 유튜브로 정말 쓸데없는 영상 보고 싶고 어제가 월드컵 개막식이었는데 그런 거 괜히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면요 네.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일 뭐 있었던 거 기억도 안 나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네네. 자꾸 어린애처럼 네네. 그런 것들 모빌 보듯이 어린애가 네네. 그런 거에 현혹되는 거죠. 근데 자아를 분리해서 그런 내가 있고 완벽한 어떤 성공을 위한 자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분리시켜야 네네네. 돼요. 분리시키지 네네네. 못하면 네네네. 자꾸 내가 이겨요. 내 그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이겨요. 아.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네. 누가 있나 싶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좀 더 자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아. 저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분리를 했고 완벽히 분리된 그 아이한테는 어쩌면 폭력적이에요.
이게 네. 성공은 자기 폭행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폭행. 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일단 잠 컨트롤 완벽해야 되고 네네. 내 욕구 컨트롤 잘 돼야 돼요. 네네. 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네. 해야 되는 일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게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즐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거기서부터는 인내심의 영역인데 네네. 그걸 할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해서 폭력적이어야 되는 거죠. 방금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서장훈이라는 분의 네.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즐기면서 하는 거는 그건 뭐 XX다. 네. 정말 잘하려면 그냥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네네. 결국에는 남과 네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한계를 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서장훈 씨가 5명 있었는데 네. 서장훈 씨는 사실 그 골을 넣으면서 결벽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고 싶은 거예요. 한 네네. 골이라도 더 넣어야 내가 인정받고 올라가니까. 아니면 본인은 키도 너무 크고 못생겼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네. 근데 대학교 때부터 인기가 있고 이런 거는 골을 잘 넣었기 때문이야. 그거를 계속 인정받고 하려면 자기는 자기와의 승부 5명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서장훈 씨는 농구 쪽에서는 본인 5명 중에는 1, 2등 했다고 보거든요. 계속 넣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거죠. 내가 오늘 기침을 2번 했더니 골이 안 들어갔어. 기침을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기고 싶으면 저는 미신적인 요소까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네네. 서장훈 씨는 그 영역까지 간 사람이니까 네네. 그걸 이해하는 거죠. 네네. 왜 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아마 놀면서 하는 서장훈 씨였으면 네네. 그래도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총량이 높아서 재능이. 근데 최고 득점자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공감이 되고 네네. 저도 저 안에 5명과 항상 싸웠으니까. 근데 전 완전한 캐릭터 한 명, 그 인간은, 그 존재, M군이라고 만든 제 캐릭터는 네네. 일단 졸음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M군이란 캐릭터가 제 안에서 발현이 되면 한 가지 말만 해요. 죽여버린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걔는 죽여버린다만 계속 뱉어요. 그리고 원래 저로 돌아오면 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여린 저의 모습은 누가 보고 싶은지는 안 정해져 있는데 그냥 그리움이 있는 거죠. 외로움과. 근데 그거를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네네. 정신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스위치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M군이라는 캐릭터를 죽이고 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오랜 습관이 얘로 남아있어서 네네.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야 될 때도 제가 3시간만 자면 무조건 깨요. 무조건 깨서 네네. 아무 일이 없는데도 다시 자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강박이 약간 있으신가요? 그게 M군인 그랬으니까. 얘가 저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 M군이라는 캐릭터는 몇 개월간 100명이는 100명, 수십 명 사람들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은 그 캐릭터. 네, 맞아요. 절대적인 네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어린애 같은 모습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봐요. 그건 부모님이나 그렇게 좋아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완전하고 이런 완벽한 존재의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주 폭력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그 폭력성을 네네. 부정하지 않고 어느 네. 정도 이용해야 된다라고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못 되는 사람들은 네네. 본인한테 되게 관대하거든요. 폭력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좀- 타협을 계속 하는 거죠. 타협. 나는 분명히 올해 네네.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로 했는데 네네. 나 그렇게 보니까 감기도 걸리고 몸도 안 좋은 것 같아. 내 몸을 좀 챙겨야지.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엄청나게 뛰어난 협상가예요. 협상. 계속 협상해서 이겨요. 본인이 강하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네네네. 본인과의 승부에서 네네. 어쩌면 본인의 그 내면 모습한테 네네. 그 이겨서 다른 캐릭터로 가는 네네. 거죠. 인간은 다 게으르니까. 안 게으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어요. 다 쉬는 거 좋아하고 네. 다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조금 더 확대해서 가자면 다 본능적인 걸 좋아해요. 그런 거를 최대한 잘 억제하는 인간들이 성공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기와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타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반대로 자기를 좀 이제 압박하고 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랑 타협을 하지 않고 압박하게 되면 자기애가 약간 없어질까, 그런 두려움도 약간 있을 것 없어져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는 그 구성, 그리고 레벨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맨 밑 단계는 네네. 아예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위에 사람들은 네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네네. 실행력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는 부자는 됐으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그 위는 부자가 됐지만 본인을 지킨 사람들.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3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원하는 목표는 이렇지만 네네. 마음의 병은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까지 있으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저는 그러진 못했던 거죠. 성장이 좀 더 우선이었으니까. 그래서 밸런스 있게 성장하는 거는 네네. 어쩌면 나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성장하는 거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네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
속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기가 좀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상황을 다 인풋과 아웃풋으로 보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은 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원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앵군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되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등가교환이라는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등가 교환 맹신자죠. 등가 교환 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